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살고 계신 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안 모입니까? 사업이 자꾸 꼬입니까? 자식과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자꾸 아픕니까? 그게 전부 여러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집이 따로 있다고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집을 한번 둘러보게 될 겁니다. 집이 인생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풍수요? 현대 사회에서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경기도 수원 68세 김영수 씨 이야기. 김영수 씨는 수원에서 30년 동안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저녁에 늦게 닫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큰 돈은 못 벌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건 없어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항상 이랬습니다. 김 사장님은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집은 평생 큰일 없이 살겠다. 그런데 딱 5년 전부터 이 집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안 됐습니다. 30년 동안 장사가 잘 되던 철물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뭔가 필요하면 꼭 김영수 씨 가게에 왔습니다. 큰 마트가 생겨도 거기보다 여기가 편해하면서 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예전만큼 손님이 오질 않았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또 절반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경쟁자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안 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그 다음엔 아들이 망했습니다. 아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의 빚까지 보태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김영수 씨도 아들 사업 잘 되는 걸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퇴직금도 날아가고 빚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백수가 됐습니다. 김영수 씨는 또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다 어렵지.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그 다음엔 딸이 이혼했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딸도 잘 안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할 것 같아라고 하더니 정말 이혼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그날 밤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나? 우리가 결혼식에 뭘 소홀히 했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쓰러졌습니다. 가게도 안 되고 아들은 망하고 딸은 이혼하고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낸 김영수 씨는 어느 날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산 걸까? 5년 사이에 가게가 망하고 아들이 망하고 딸이 이혼하고 본인이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김영수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운이 없겠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지. 아내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수술하고 집에서 회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김영수 씨는 처음엔 대꾸도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이 뭘 어쩌겠어. 5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게 다 우연이겠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아니야. 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한 번만 봐달라고 해봐. 아내가 끈질겼습니다. 김영수 씨는 결국 못 이기는 척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누워있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풍수 전문가가 왔습니다. 아내의 지인 소개로 찾아온 분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허름한 옷을 입고 딱히 인상적이지도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뭘 알겠어. 그런데 노인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딱 멈춰 섰습니다.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오래 사셨습니까? 15년 살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 인생을 막는 집입니다. 현관에 들어선 지 30초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속으로 또 웃었습니다. 이 집이 뭘 어쩐다는 건지. 그냥 집이지. 그런데요. 노인이 그 다음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부엌으로 천천히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뭔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걷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노인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5가지가 있네요. 5가지요? 이 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다시 현관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벽이 있었습니다. 코앞에 벽이 있어서 돌아서야만 거실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바로 앞에 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죠. 그렇습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재물길이 막힌 집이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려다가 현관에서 막히는 겁니다. 밖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오자마자 벽에 부딪혀서 흩어집니다. 김영수 씨는 15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그 구조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꼭 현관 입구를 밝게 만드십시오. 조명을 달거나 작은 화분을 놓거나 밝은 색 러그를 깔거나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노인이 현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옷을 확인하려고 달아놓은 거울이었습니다. 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냥 평범한 거울이었습니다. 저 거울이요?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들어오는 것을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반사하는 물건입니다. 밖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하면 거울이 그대로 다시 밖으로 튕겨냅니다. 복도 튕기고 재물도 튕기고 좋은 인연도 튕겨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에이,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거울인데요. 그런데 노인이 이어서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에 현관 거울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예쁘게 꾸미려다 보니까요. 그런데 풍수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현관에 거울을 놓고 싶으면 반드시 문을 열었을 때 정면이 아닌 측면에 두십시오. 방향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김영수 씨 집 거울은 현관문을 열면 정면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보던 거울이었습니다. 노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침대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이 현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침대 방향이요? 풍수에서는 침대 머리맡이 향하는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안 됩니다.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밤새도록 바깥의 기운이 머리맡으로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그 기운이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겁니까? 특히 심장과 머리 쪽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자도 피곤한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무거운 분들, 그분들 침대 방향을 보면 대부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기 전 몇 년 동안 아무리 자도 피곤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서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걸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노인이 냉장고 위를 가리켰습니다. 쇼핑백 2개, 과자 상자, 뭔가를 담아둔 바구니, 언제 산지도 모를 봉지들. 이게 다 뭡니까? 아내가 약간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올려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치울 곳이 없어서요. 풍수에서는 냉장고를 재물창고로 봅니다. 재물창고요? 냉장고는 항상 꽉 차 있고 항상 채워지고 집안에서 가장 묵직한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 뚜껑이 막히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려다 막히는 겁니다. 아내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바로 치울게요. 치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냉장고 위는 항상 비워두십시오.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냉장고 옆면, 냉장고 아래 틈새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재물창고 주변이 더러우면 돈이 도망갑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큰 장식장을 가리켰습니다. TV 옆에 있는 큰 장식장이었습니다. 도자기도 올려놓고 사진도 놓고 가족들 물건들이 가득 담긴 장식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집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집 중앙은 집의 심장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슴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에 무거운 물건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누르는 겁니다. 집 전체에 기운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걸 옮기면 됩니까? 집 중앙은 최대한 비워두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굳이 뭔가를 놓아야 한다면 낮고 가벼운 것으로, 공기가 통하고 눈이 통하는 것으로, 무겁고 꽉 막힌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노인이 말을 마쳤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가지 전부 다 자기 집 이야기였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바꿨습니다. 노인이 돌아가고 나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하나 치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믿져야 본전 아니야. 바꿔서 나빠질 게 뭐 있어? 거울 옮기는 게 얼마나 한다고.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현관 거울을 측면으로 옮겼습니다. 현관 입구에 작은 조명을 달고 밝은 색 화분을 하나 놓았습니다. 침대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관이 아닌 창문 방향으로 머리가 오게 했습니다. 냉장고 위 잡동사니를 전부 치웠습니다. 거실 중앙 장식장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크게 돈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 합쳐서 조명 하나 산 것 빼고는 거의 공짜였습니다. 바꾸고 나니까 집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현관이 밝아지니까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달랐습니다. 거실 가운데가 뚫리니까 공간이 넓어 보였습니다. 뭔가 답답하던 게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집이 좀 달라 보이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전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풍수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바꾸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가게에 오랜만에 단골 손님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는 새로운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3달이 지나서는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바꾸고 나서 2달 만에 취직이 됐습니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데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의사도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물론 다 풍수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답답하던 기분이 좀 풀렸어요. 그게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풍수가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풍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밝고 열린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둡고 막힌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집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기운을 막고 빛을 막고 공기 흐름을 막고 있다면 거기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도 서서히 막혀가는 겁니다. 막힌 사람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새로운 시도를 못합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건강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가 안 되고 자식 일이 꼬이고 몸이 아프게 됩니다. 풍수는 그 흐름을 바꾸자는 겁니다. 집을 정리하고 기운이 돌게 하고 막힌 것을 뚫어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딱 5분만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벽이 있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막혀 있으면 현관에 조명을 달거나 밝은색 소품을 놓으십시오. 기운이 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측면으로 옮기십시오. 그것만 해도 다릅니다. 침대 머리맡이 현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머리 방향만이라도 바꾸십시오. 창문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 위에 뭔가 쌓여 있습니까? 오늘 당장 전부 치우십시오. 냉장고 위는 항상 비워두십시오. 거실 한가운데 무겁고 큰 물건이 있습니까? 옆으로 옮기십시오. 중앙은 비워두십시오. 공기가 돌게 하십시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를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울 하나 옮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냉장고 위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5분이면 됩니다. 해서 나빠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달라진다면요? 김영수 씨처럼 가게가 다시 살아난다면요? 자식 일이 풀린다면요?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집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게 풍수든 아니든 그 흐름은 진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당장 바꾸십시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거울 하나 옮기고 냉장고 위 치우고 조명 하나 달고 침대 방향 돌리고 가운데 가구 옮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특히 부모님께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다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업이 자꾸 꼬인다고 하십니까? 몸이 자꾸 아프다고 하십니까? 집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인생이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는데 큰 힘이 됩니다.